노무현 대통령이 평생을 민주주의를 위해서 고민하다가 노무현 대통령 여러분 잘 잊어버리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까맣게 잊어버리고 계신 몇 가지 이벤트가 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초선 의원 때 나 국회의원 못하겠다고 사표 던지고 잠적해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해찬 총리가 민주당 탈당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모르실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지금 제가 어쩌다가 국회에 와가지고 우리 황운하 의원님이랑 한 번씩 탄식할 때가 있는데 아니, 저런 것들을 지금 같은 동지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한 당에 저거를 하면서 같이 정치를 해야 되나라는 정말 그 쓰라림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왜 여기 와서 이것들하고 얼굴 마주치면서 살아야 되나. 그럴 때마다 제가 그나마 좀 위안을 삼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이게 좀 너무 힘들어서 떠올리는 게 노무현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문재인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만났더니 저한테 좀 해보니까 어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자기가 나보고 출마해야 된다고 밀어내셨으니까 그 책임감을 느끼시는 분이라서. 근데 제가 대통령 내가 빨리 쳐다보면서 그래서 내가 솔직히 말해서 어쩌다가 내가 지금 여기 와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정말 열받습니다. 그랬더니 문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하실 때 지선 스님이라고 계시는데 민주화운동 열심히 이끌어주신 어른 계십니다. 지선 스님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정치하면서 당신이 많이 힘들 텐데 내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3가지가 있다 말씀을 하셨대요. 뭐냐 그러니까 첫 번째 참아라, 두 번째 꼭 참아라, 세 번째 무조건 참아라. 그 노무현 대통령이 결국 내린 결론은 결국 사람을, 국민을 믿고 나쁜 놈들이 제도를 통해서 도태되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 제도를 통해서. 그리고 상대방을 적으로 만들어, 상대방을 악마로 만들어서 반사이익을 얻는 것만으로 정치하는 것은 내가 좀 끝내고 싶다. 그거를 필생의 사명으로 알고 노무현 대통령이 살았고, 그런데 이분이 퇴임을 하고 나서 하신 말씀 중에 또 그게 있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강물을 건너기 위해서 헤엄쳤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물은 그대로 이어져서 흐르고 있더라. 거기서 오는 그 회한이, 내가 대통령까지 됐는데, 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줬는데 내가 이룬 게 정말 별로 없구나 라는 거에서 오는 그 쓰라림이, 자괴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그 와중에 이명박이가 한 짓이 뭡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악마화하는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바위에서 몸을 던질 때 그 심경이 짐작이 가는 바가 있지 않으세요? 그토록 정말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이런 일이 없게 해보겠다고 살았는데 결국 보니까 또 세상이 되돌아왔어. 그래서 여러분, 그 노무현의 한을 생각하셔서라도 민주주의 최후에 부르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이 말을 꼭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김대중 대통령께서, 다음 2009년 6월 11일이면은 노 대통령 돌아가신 직후죠. 만약 노 전 대통령이 그렇게 고초를 겪을 때 500만 명의 문상객 중에 10분의 1인 50만 명이라도 그럴 수는 없다.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럴 수는 없다. 매일같이 혐의를 흘리면서 정치적 타격을 주고 스트레스 주고 그럴 수는 없다. 50만 명만 그렇게 나섰어도 노 전 대통령은 죽지 않았을 것이다. 얼마나 부끄럽고 억울하고 희생자들에 대해 가슴 아픈 일입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재명이는 대통령이 아니라서 상관이 없나요? 다음. 이 부분 중요합니다. 나는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라면서 정치와 관계없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람은 그것이 중립적이고 공정한 태도인 양 점잖을 때 많이 보시죠, 이런 사람. 세상에 지가 제일 잘난 놈이야.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악을 악이라고 비판하지 않고 선을 선이라고 격리하지 않는 자들이다. 비판을 함으로써 입게 될 손실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기회주의자들이다. 한 자라도 틀린 말이 있습니까? 공포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굴종하는 기회주의자들, 스스로 개돼지의 반열에 있으면서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서 30%의 지지율을 계속 유지해주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2009년에 돌아가시기 전에도 마지막 연설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됩시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입니다. 독재 정권이 과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그분들의 죽음에 보답하기 위해 우리 국민이 피땀으로 이룬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을 다 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누구든지 양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인 줄을 알면서도 행동하면 무서우니까, 시끄러우니까, 손해보니까 회피하는 일도 많습니다. 그런 국민의 태도 때문에 의롭게 싸운 사람들이 죄 없이 세상을 뜨고 여러 가지 순환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의롭게 싸운 사람들이 이룩한 민주주의를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양심에 합당한 일입니까? 여러분, 과거에 구치소에 들어가게 되면 온몸을 다, 그러니까 나체로 만든 다음에 온몸에 있는 모든 구멍을 다 훑었습니다. 그 여성들이 느꼈을 치욕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없애야 된다고 우리가 노무현 정부 때 법을 바꿔가지고 그거 없어졌습니다. 그 혜택을 누가 받는지 아십니까? 박근혜, 최순실. 세상에 그런 거예요.